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3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여름에 정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좀 홍수가 났습니다. 최근에 볼 수 없었는데 4대강 보가 이렇게 있어서 보 때문에 홍수가 났다 하기도 하고, 4대강 옆에 제방 뚝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념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간에는 이념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낱말을 다루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보다 하는 것, 그리고 제방이라는 것, 또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하구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물을 막거나 가두거나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주로 많이 쓰는 한자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에 보와 제와 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보는 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거의 우리말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수지요. 이것이 재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엎드릴 복이에요. 우리가 복날이라고 있죠.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복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다. 그래서 엎드려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매복을 한다든지 잠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사실은 이 글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물이 엎드려 있는 곳이다. 물이 흘러내리는데 물을 어느 정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장치를 했다. 그것이 보다. 그래서 물이 엎드려 있다. 물이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엎드린 물속이 좀 도운다, 휘도운다는 뜻도 있고, 물이 이렇게 좀 차 있기 때문에 나루트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쓰는 지금 4대강 보라든지 한강 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은 이 보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뚝을 얘기하는 이제 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제방, 순 우리말로는 뚝이라고도 하는데, 뚝은 흙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토가 있다. 주로 흙으로 샀죠. 요즘은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를 시 이렇게 됩니다. 시,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할 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해가 지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가 지나가는데 바르게 지나간다. 아래는 바를 정자다.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죠. 그래서 이것이 모양이 좀 변했다. 그래서 이것은 옳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가는 것은 곧은 길로 가겠죠. 비뚤비뚤 가지 않고. 그래서 곧게 뭐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곧은 모양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을 곧게 쭉 쌓았다. 그것이 이제 뚝이 되겠죠. 네. 자,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글자입니다. 방죽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죽언. 자, 방죽이나 뚝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흙으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흙토다. 오른쪽에는 이제 언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 잘 안 씁니다. 이 자체로는. 그렇지만 이것도 훈을 보면 엎드린다. 위에 여기도 엎드린다 뜻이 있는데 엎드린다. 어쨌든 뭔가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잠재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못 들어오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막이, 물을 막는다 하는 것에 서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한자가 있습니다만 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서툰 그림이지만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어차피 강물은 바다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댐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죠? 댐은 영어죠. 네. 영어로 해서 쌓아서 발전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또는 홍수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다목적 댐이라고 하죠. 소양강 댐이라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서해로 빠지는 것은 산이 높고 이렇게 낮아서 비가 오더라도 강물이 이렇게 많이 말라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때는, 비가 오면 물론 이제 홍수가 물이 찹니다만, 비가 그치고 좀 있으면 위쪽에는 물이 이렇게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적은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게 보를 쌓는 것이죠. 네, 보를 쌓아서 어느 정도 그 보의 높이만큼은 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방이다.
뚝제자, 그리고 또 막을 방자로서 제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 옆에 이렇게, 그렇죠? 옆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찾는 것이 뚝이다. 또는 제방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이 이제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다까지 내려오게 되면 바다에 밀물이 들어올 때는 이 강물을 넘어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오죠. 물론 썰물이 될 때는 이제 강물이 내려가고. 그래서 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이제 또 큰 이제 뚝을 막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이에요. 은. 주로 하구, 강어귀. 강이 내려오는 마지막 어귀에 맞기 때문에 하구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방과 하구은 이런 것을 합쳐서 또 방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죽이라는 것은 물을 어차피 막는 것인데, 여기에 죽은 순우리말이에요. 방만 막는다. 막는 뚝 같은 것이다 해서 제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쌓는 뭐 하구뚝이라든지 하구은이라든지 또 중간에 이렇게 물을 가두을 수 있기 위해서 보보다도 더 높은 어떤 이렇게 뚝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런 걸 다 방죽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낱말들을 우리가 물막이 관련된 낱말로 쓰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정조실록 이제 50권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제가 또 확인도 해봤는데요. 산 가까이에는 재가 있어서 이 뚝이죠. 산 가까이는 재를 만들어서 저수를 한다. 물을 저장을 한다. 네. 물을 이제 쓰기 위해서 주로 농업용수로 쓰겠죠. 쓰기 위해서 저수를 하는 그런 재를 만든다. 그리고 들판 가까이에는 물론 강물이 흐르는 들판이겠죠. 들판 가까이는 돌을 두어서 인수를 한다. 물을 끌어온다. 다 내려가지 않도록 물을 막아서 어느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보는 인수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에는 은을 두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을 두어서 방수를 한다. 물을 막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을 막는 것은 바닷물이 되겠죠. 이렇게 정조실록에도 보니까 이 세 가지 글자를 써서 주로 물막이 관련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요즘 많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글자를 써서 보면 4대 강의 보다, 그렇죠? 4개의 큰 강의 보를 해처를 해야 되느니 그냥 둬야 되느니 논의가 많습니다. 한강에는 또 수중보가 있죠. 물 속에 일정한 높이에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수중의 보를 만든 것도 있다. 그리고 재를 쓴 것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김제의 벽골재 있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물막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조제란 말 많이 쓰죠. 방조제. 조는 이렇게 바다 물결을 얘기합니다.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설물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밀물을 막기 위한 뚝이다 하는 것이 방조제죠.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도 있고 아산만 방조제도 있고 시와 방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방파제란 말도 쓰죠. 이것도 뚝제입니다. 이것은 파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방조제는 바닷물이 큰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도 막고, 그리고 밀물로 이렇게 조수간만이 차이가 큰 곳은 밀물이 확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물길을 막는 것이 방조제고, 파도가 치어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이제 방파제가 되겠죠. 이렇게 다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구은 보면 영산강 하구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은자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구뚝으로 하자 이래서 주로 하구뚝으로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낙동강 하구원도 있죠. 낙동강 하구뚝, 금강 하구원, 금강 하구뚝. 네. 이렇게 이제 은자는 쓰지 말자 이러니까 자꾸 이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재와 관련돼서 보면 여의도 윤중제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였어요. 보면은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고 해서 여의도를 이렇게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여의도 윤중제 할 때도 이게 제가 나옵니다. 윤중이라는 것은 어떤 강이 있는데 이 강 사이에 섬이 있다 했을 때, 또는 강 옆에 섬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모래톱이라든지 있을 때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대가 좀 낮겠죠. 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오면 이렇게
잠길 우려가 있겠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요. 말하자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이 둥글게 이렇게 마을을 둘러싸고 뚝을 쌓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친다는 것이 윤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여의도를 윤중제를 뚝을 쌓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윤중제라고. 옛날 사람들은 또 일본말하고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별 의미 없이 했는데 아 이거 일본말이다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윤중을 하기 위해서 쌓은 이제 뚝이 윤중제라는 것이에요. 뚝제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중제는 쓰지 말자. 여의도 방죽이라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 쓰기 때문에 아직도 윤중제 하기도 합니다만 여의도 방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보, 제, 은 이런 글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은자는 참 잘 안 쓰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바닷물을 막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 나머지 보나 제나 뚝이나 댐은 주로 물을 가두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뚝을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법으로 하구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막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